마약을 했을 때 얻는 그러한 자극 쾌감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된 입맛은 비만을 유발하고 결국 몸 안의 염증 세포들이 증식해 건강에도 비상이 걸리는데요. 식탐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장 절제술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들. 위험한 맛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입맛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탐 대신 슬기로운 식습관이 주는 행복. 그 성공 비법을 알아봅니다. 점차 늘어가는 체중 탓에 고민이 많아졌다는 임현준 씨. 그는 143kg에 달할 정도로 고도 비만입니다. 여러 차례 도전해본 다이어트도 실패. 일을 하다 보면 허기를 견디기 힘듭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아갖고 점심에 먹는다 해도 6, 7시 되면은 그래도 먹을 거 많이 생각하게 되죠. 메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일할 때는 힘든데 이럴 때 또 먹는 거 시킬 때는 또 즐겁죠. 분식을 좋아하는 그는 탄산음료 주문도 늘 빼놓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음료수를 거의 뭐 한 번씩, 한 통씩 먹은 적도 많고 해서.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배고픔과 스트레스를 풀어줄 위로의 음식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기름진 맛이 그의 식욕을 돋웁니다. 여기에 입가심으로 마시는 달달한 탄산음료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에게 분식은 영혼의 단짝 같은 존재입니다. 소위 이제 인터넷에 있는 뭐 식단 도시락이나 닭가슴살 계열의 음식도 섭취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사실 금방 허기지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간식을 또 찾게 되고 그럼 또 간식을 먹게 되면 또 음료수를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만으로는 식탐 극복이 힘겹다는 현준 씨. 고도 비만인 그의 몸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혈관과 대사 기능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만도 검사한 건데 환자분 원래 적정 체중이 102kg예요. 102kg. 그러니까 지금 한 40kg 정도 더 나가는 거죠. 파란색이 피하 지방이에요. 파란색이. 초록색이 내장 지방이에요. 우리가 이 비율이 0.4가 넘어가면은 대사 질환이 잘 생긴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피 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대사 질환에 대한 지표들, 수치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었어요. 정상적이었고. 체지방률은 높지만 우려와 달리 다른 대사 기능들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의 신장 기능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콩팥이 좀 안 좋으셔서 콩팥 수치가 조금 올라간 상태고요. 정상은 1.2 이하. 그러니까 1 이하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이제 5.8이니까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그는 4년 전부터 혈액 투석 중입니다. 비만으로 체액이 증가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도 부담이 된 것입니다. 식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단맛이죠, 단맛. 떡볶이 같은 경우면은 이제 달달한 양념 소스가 될 것이고, 뭐 튀김 같은 경우도 그거에 발라지는 이제 달달한 소스들 있잖아요. 뭐 칠리나 이런 것들, 액체류, 음료수나 이런 걸 먹는 거 좋아해서.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여전히 단맛과 헤어질 결심이 서지 않는 현준 씨. 그런데 이런 단맛의 집착은 비단 그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 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되거든요.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 행복 호르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을 섭취했을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섭취가 되는 경우에는 좀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이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탄수화물, 단당류 이런 것들을 섭취를 요구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매우 발달된 감각 중 하나가 바로 미각입니다. 혀의 표면에 있는 유두에는 미뢰가 있고 이곳의 맛세포들이 맛을 감지합니다. 이 정보가 신경 신호를 통해 뇌로 전송되면 단맛, 짠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대뇌에선 뇌인성 마약과 유사한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쾌감이 뇌의 시상하부의 식욕 조절 중추를 자극하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되면서 단맛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콜라를 한 그 캔을 먹고 예전에는 매우 만족하고 기뻤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캔이 필요하고 3캔, 4캔까지 그래서 막 10캔씩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특정 음식에 대한 또 중독도 그거에 못지않게 나쁠 수가 있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고 자꾸 그 남는 여분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서 지내고 있는 원숭이들입니다. 자연의 단맛과 가공식품의 단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봤습니다. 평소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 원숭이에게 방울토마토와 가공과자인 초코빵 등을 먹게 한 후 선호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그래, 이거 먹을게. 초코빵을 주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맛에 금세 매료됩니다. 이번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도 먹게 했는데요. 달고 맛있겠다. 아이고야. 맛있겠다. 역시나 맛있게 잘 먹습니다. 식성이 좋아서일까요? 이때 초코빵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방울토마토를 버리고 냉큼 초코빵을 선택합니다. 가공식품의 강렬한 단맛에 뇌가 중독된 겁니다. 우리가 단순당을 섭취할 경우 뇌에서 뇌인성 마약 수용체가 활성화돼 고칼로리의 식품을 더 찾게 된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설탕을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맛은 시작일 뿐이고 거기에 독특한 향기, 또 독특한 촉감, 거기에 이제 약간 기름진 맛이라든지 아니면 과자와 같은 그 바삭바삭한 그 맛까지 또 아니면 촉감까지 합쳐지면은 종합적으로 아주 짜릿한 그런 쾌락을 만들어서 배부른 상태에도 계속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달았다가 느끼했다가 짰다가 텁텁했다가 또 다시 부드러운 이런 머릿속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때 뇌는 가장 신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찾게 되는 그런 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잘 디자인해서 만든 음식이 이런 가공식품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수많은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가공식품 시장. 감미료, 향료, 색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그중엔 높은 열량의 당류를 포함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인이 섭취한 당류의 60%가 바로 가공식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당분을 과다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각종 음료와 과자, 빵 등에 첨가되는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감미료로 설탕보다 저렴해 많이 사용하지만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맛 중독을 피하기 위해선 성분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아래에 있는 당류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류에 이제 과당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칼로리의 10%에서 20% 정도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 과자 한 개를 드시게 되셨을 때 내가 총 먹게 되는 탄수화물 양 중에 10%를 이미 이제 먹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자나 아니면 제빵류, 그다음에 이런 뭐 사탕, 젤리, 캐러멜 같은 경우에서도 일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당 섭취는 심각한 질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암세포 진단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펫CT 검사입니다. 포도당 유도체를 몸 안에 주사해 포도당 대사가 과도하게 증가한 곳을 찾아 암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부위들이 암세포가 포도당에 반응한 곳인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포도당을 더 많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맛은 암의 먹잇감이 됩니다. 단순당의 섭취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나 지방간, 비만으로 이어지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면 암 환자가 50%가 넘습니다. 단순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지나가던 염증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그게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세포가 그걸 먹게 되고 당연히 그게 암세포의 증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남자는 대장 직장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또 여자분들도 대장 직장암, 그다음에 췌장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거하고 잘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탄수화물 역시 혈당을 높이고 비만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한 단맛이 또는 위험한 단맛이 되기도 합니다. 고도 비만 진단을 받은 강소임 씨는 출산 후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 이젠 100kg에 육박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출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체지방률에 높아진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간까지 진단받았습니다. 평소 식탐 조절이 힘들었다는 그녀. 이대로 방치하면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위장 크기를 줄이는 위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셰프가 꿈이었던 그녀는 요리 공부를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탄수화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냥 빵 종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게트라던가 아니면 파스타 종류 이런 게 많았거든요. 라면도 한국 마트 가면 싸니까 그런 거 사다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가 즐기던 빵, 떡, 국수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쉽게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인데요. 아침에 빵을 주로 먹거나 단 음식이 생각나고 배가 불러도 자꾸 먹고 싶은 욕망과 음식을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진단 항목 중 7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탄수화물 중독일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무기질 또는 파이버, 섬유소 그리고 비타민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쉽게 말해서 야채나 채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쁜 탄수화물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거기서 섬유소 빼고 무기질 빼고 비타민 빼고 이렇게 해서 단맛만을 남기는 탄수화물을 정제 탄수화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고 따라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또 증가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지고 저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또 단맛을 찾게 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 탄수화물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물이 태양과 이산화탄소, 물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저장하는 곳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구조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복합당류가 있습니다. 복합당류인 식이섬유는 단당류가 베타 결합으로 연결돼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 흡수를 늦춥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알파 결합으로 연결된 단당류 분자들이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쪼개집니다. 이 때문에 당의 흡수가 빨라 혈액 내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급격히 분비되고 인슐린에 의한 혈당 저하가 찾아와 허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단맛을 찾습니다. 결국 혈액 내 남아도는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환돼 비만하게 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강한 단맛을 찾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단당류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단맛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 지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에 혈당이 올라가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낸 표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흰 설탕, 백설탕을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100을 기준으로 다른 음식들이 얼마까지 되느냐인데 당연히 높을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설탕이 100인데 흰 쌀밥은 70 정도 됩니다. 현미는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은 30 이렇게까지 떨어지니 가능하면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식사 시간을 또 천천히 하면은 아무래도 섭취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천천히 올라갑니다.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이 있는 음식을 뒤쪽에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 야채 이런 걸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에 이러한 탄수화물 위주의 그러한 음식은 뒤쪽에 드신다면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복감, 피곤함, 집중력 저하, 의지 저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